네, 안녕하세요. 책의 정원에서 놀자 벽돌의 독서 클럽 양쌤입니다. 초등글쓰기 지도 심화 과정은 총 4강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PPT를 보면서 전체 목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초등 글쓰기 지도를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는지, 글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강은 갈래별 글쓰기 심화 단계인데요. 글쓰기 입문에서는 갈래별 글쓰기를 거의 다 다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모든 글쓰기를 다 심화 과정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생활문과 독서 감상문, 그리고 논설문 이렇게 세 가지 글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첨삭하기 이론과 실습입니다. 4강은 학년별 글쓰기 활동지를 제가 1년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실습도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번 글을 써보자." 라고 하면 "와 너무 재밌겠다. 글쓰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말하던가요? "글쓰기 왜 해야 되나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지겨워요. 팔 아파요." 또는 쓸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두세 줄 써 놓고서는 "이제 다 썼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선생님들도 아마 수업 현장에서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글쓰기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 그리고 숙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1강에서는 초등글쓰기 지도 공통 핵심 사항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글을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쉽게 쓰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차는 글쓰기, 생각 쓰기. 그 핵심은 글쓰기는 생각 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에서 글로. 일단 우리 친구들이 말은 잘 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말을 듣고 배우고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주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또 인식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글을 더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빈칸 채우기, 그리고 글감을 어떻게 찾는지 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쓰기, 생각쓰기의 제목으로는 초등 글쓰기의 지도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죠.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해소해서 글쓰기 첫걸음을 가볍게 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시작할 때 세 가지는 없다. 글쓰기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세 가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글을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실지 저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작가가 아니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글을 써서 일로 다가가야 하는 작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유롭게 쓰자. 쉽게 쓰자. 쓰고 싶은 것을 써 보자." 요렇게 지도를 합니다. 네. 가령 인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잘 쓰고 싶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요렇게 세 가지가 없는데 일단 절대적인 규칙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써야 한다. 물론 쓰는 방식이 있죠. 글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편지 쓰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첫인사를 쓰고 본론을 쓰고 끝인사를 쓰고 뭐 보내는 사람 날짜 등 이렇게 규칙이 있죠. 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니야. 그건 규칙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안녕? 이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예, 부담을 좀 덜어보자. 라고 합니다. 또 없는 것이 뭐냐면, 잘 쓴 글과 못 쓴 글은 없다라고 해요. 아이들이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글조차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주관적이므로 잘 쓴 글, 못 쓴 글은 없고, 그저 감동을 주는 글, 혹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글, 또 나의 글, 이렇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쁜 글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글이나 아니면 도발적인 글, 뭐 욕설을 난무한 글, 이런 건 나쁜 글인데 여기서 생각하는 나쁜 글은 아이들이 잘 쓴 글은 좋은 글이고 못 쓴 글은 나쁜 글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좀 깨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잘 쓴 게 좋은 글이고 못 쓴 게 나쁜 글일 리가 없다.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잘 쓴 글과 못 쓴 글이 없듯이 같은 맥락으로 이런 세 가지 절대 규칙, 잘 쓴 글, 못 쓴 글, 좋은 글, 나쁜 글 이 세 가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진 생각을 꺼내는 단계가 곧 글쓰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생각을 꺼내는 것부터 부담을 좀 덜어줬을 때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구조화되어서 착착착 정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 글쓰기 벽을 낮추는 것이 첫 번째 선생님들의 임무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쓰기, 생각쓰기의 지도 핵심은 자,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글을 쓸 게 없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을 글로 옮기면 우리 한편의 예쁜, 아름다운, 멋진 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업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내가 쓴 문장을 늘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시 이제 우측에 나와 있죠. 요즘 마카롱을 좋아해서 매일 먹고 있다라는 글을 한 줄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이게 다다. 더 이상은 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왜 좋아하게 됐을까? 내가 왜 마카롱을 좋아하게 됐을까? 어쩌다가 좋아하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은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매일 먹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먹었어? 어디서 사서 먹어? 누구와 갔었어? 마카롱 가격은 얼마야? 정말 매일 먹어? 만약에 못 먹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은 어떤 생각을 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쓴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고 다섯 문장, 열 문장까지 얼마든지 늘려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문장 필사 후에 자세히 써보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요즘 마카롱을 좋아해서 내가 매일 먹고 있다라는 뭐 생활문이든 일기문이든 내가 쓴 문장이잖아요. 내가 쓴 문장을 늘려보는 건데 문장 필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혹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아니고 선생님이 한 문장 하나를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내 생각에 따라서 늘려볼 수 있다라는 이제 경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글쓰기는 생각 쓰기다라는 문장을 저희가 어디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글쓰기는 생각쓰기다."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5문장, 10문장까지 늘려 보자. 일단은 왜 글쓰기가 생각쓰기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 '진짜 그럴까? 진짜로 글쓰기는 내 생각을 쓰면 되는 걸까? 어떻게 글쓰기는 생각쓰기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러면 결국엔 글쓰기는 생각쓰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 예. 그리고 만약에 글쓰기가 생각쓰기가 아니고 글쓰기는 뭐 베껴쓰기다라면, 아니면 글쓰기는 규칙이다라면, 글쓰기는 정보다, 정보를 옮겨 쓰다라면, 이랬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라면 '글쓰기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질문을 던져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좋은 문장이나 명언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흥보전 있죠. 그런 전래동화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상적인 문장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문장. "흥보는 자식이 25 명이라는데." 이런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을 또 늘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25 명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언제 결혼했을까? 진짜 25 명일까? 근데 진짜로 보면요, 이게 구전 소설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14 명이다, 19 명이다, 24 명이다, 25 명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문장을 늘려보기, 혹은 좀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좀 늘려보는데, 요것도 좋아하는 문장, 멋진 문장을 늘릴 때에는 좀 단어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해체한 다음에 좀 자세히 생각도 하고 '아 진짜 그럴까?' 사실도 확인하면서 요 문장을 마음껏 자유롭게 쭉 늘려보면은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당히 재미있는, 글 쓰는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명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장이라도 가져오면 이렇게 늘려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에서 글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말하기와 쓰기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글도 정갈하게 정리해서 잘 쓰는 경우가 많죠. 글쓰기를 잘하려면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말하기는 생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좋은 밑바탕이 되겠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말하는 것을 좀 더 매끄럽게 잘해 보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는 첫 번째로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 줘요. 많이 읽고 또 그걸 내 입으로 내뱉어 보고, 그러니까 속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음성으로 내뱉어 보고, 이런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죠. 또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확실한 방법은 글을 써 보는 거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발성하는 그런 차원이 많잖아요. 띄어 읽기라든가 높낮이 조절. 하지만 생각은, 아니 글쓰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나름대로 내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옮겨 본 작업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잘하려면 "글쓰기를 연습해라. 이게 정말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 핵심은 말하기를 글쓰기로 전환하는 방법, 전환하는 것을 인제 아이들에게 경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면 재밌을까? 재밌는 수업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짝활동이에요. 그래서 짝꿍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러니까
뭐 이런 소재 같은 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등등. 이것을 시간을 재서 30초 동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짝꿍이 메모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데 집중을 하고 또 짝꿍은 나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 말하는 동안에는 이 문장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로 말을 하는지 그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메모하는 거예요. 단어나 짧은 문장 위주로. 그러면 또 내가 짝꿍의 메모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 소재죠. 소재 하나 주어주고, 이것도 역시 내가 좋아하는 장소,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물건 등등. 그 질문에 대해서 1분간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고학년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거의 다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이 있으니까 녹음 기능을 통해서 각자 흩어져서 예, 모여서 하면 또 웅성웅성 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녹음을 들으면서 다 녹음을 했으면 그 녹음을 내가 스스로 들으면서 글로 정리해서 옮겨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짝 활동이라면 2번은 그냥 혼자 하는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고 또 1번은 좀 저학년 친구들, 저학년, 좀 중학년 친구들, 고학년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2번은 아무래도 고학년 친구들이 적합한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요, 제3자의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상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글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아닌 이것도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듣기와 쓰기, 요약하기가 함께 잘 어우러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활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은 내용을 말로 한 후에 글로 작성한 경우와 그게 아니고 바로 글로 작성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로 한번 해보면 이게 정리가 좀 되고 말로 하고 그것을 받아 적고 또 다시 글로 옮기는 1차, 2차, 3차의 그 과정이 있는데 글로 바로 작성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첫 번째 문장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발표하고 공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는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틀을 좀 채우는 경험으로 시작하면 우리 저학년 친구들부터 글쓰기의 부담이 완전히 줄어들죠. 또 좋은 점은 문장의 구조와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혀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문장이 아니고 좀 주어진 문장,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 문장을 내가 핵심 단어만 좀 넣어서 더 완벽하게 완결 짓는 거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글쓰기를 틀 채우기로 시작해서 부담을 줄이는 게 지도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수업으로 활용을 해볼까? 일단 다양한 주제, 학년 군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별 채우기 문장을 좀 많이 선생님들이 좀 준비를 해주셔서 주제별, 소재별로 문장을 제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핵심 단어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접속어 채우기, 다음 시간에는 의성어, 의태어, 흉내내는 말, 그리고 뭐 아름답게 꾸며주는 말, 요렇게 채워보기. 또 그 다음 수업으로는 오레오 글쓰기, 4단계 글쓰기 연습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장하는 글쓰기의 아주 간략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에. 그래서 주장한 의견 내기, 그리고 이유 대기, 또 이유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장하기, 이렇게 4단계 글쓰기라면 적어도 4줄 이상을 아주 아주 정리해서 정갈하게 정돈된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주제 찾기, 책의 핵심어 찾기 연습을 처음부터 어떤 책을 읽고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 책에,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 이 책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것이로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를 연습을 통해서 많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8월 달에 수업을 했네요. 3학년 친구들과 이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대박 쉽게 숙제하는 법. 네, 이 책이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아주 아주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글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 기억으로는 한 80페이지 정도?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되는 기억이 나는데,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자, 대박 쉽게 숙제하는 방법은 책 자체가 좀 코믹하고요. 재미있고, 이 사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만화?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너무 웃겨. 재밌어. 신선해. 이렇게 하고 끝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떤 책이든 핵심 메시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3학년 친구들은 또 특히나 주제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내어주고 이 빈칸만 채워보기로 한다면 그래도 아주 아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곳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곳이 핵심어예요. 주제어예요. 그래서 대박 쉽게 숙제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서로의 무엇을 해결하며 숙제를 대신해 줍니다. 고민 또는 걱정. 그쵸? 고민이나 걱정, 서로의 걱정이 있거든요. 고민거리. 이것들을 서로 해결해 주면서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성공리의 숙제를 잘 협동해서 마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장점, 특기, 예,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죠. 친구와 서로 협동하며 서로 도와주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빈칸을 주어주면 두 줄의 요 책의 핵심 주제를 잘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비문학 책이에요. 세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역시 그래 세계 여러 초등학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이 나라는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는구나. 이 나라 어린이는 되게 좋겠다. 되게 불쌍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고 이제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빈칸 넣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들은 초등학교에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배운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울까. 이 모든 과정들은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야, 이렇게 이제 빈칸을 채움으로써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지?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를 잘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제 8월 4주차 소리지르 운동장인데 이 동화책도 재미있어요. 야구를 소재로 한 동화인데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어린이 캐릭터들이 초등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수업을 했다가 이번에 또 4학년 친구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4학년 친구들도 지금 9월 4주차에 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인데 주제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4학년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다. 결국은 어떠한 일일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운동장은 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뭐 이용하는 곳이다가 맞죠. 근데 그 이용하는 곳이던데 이 주제랑 좀 연결해서 운동장이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써보자라고 미션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자신의 무엇을 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뭐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또 자신의 의견을 현실화해서 행동할 때 등등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내볼 수 있고 문장을 채워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일부, 그쵸? 3번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문장을 주어주는 거예요. 예.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문장을 주어주면 아이들이 또 여기서 뒷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문장을 잘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내가 만약 아래와 같은 슈퍼 능력을 가졌다면, 이게 재미있는, 음,
질문인데 이것을 정갈하게 정리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레오 글쓰기라고 했는데 의견을 말하고 내가 친구를 놀릴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아무한테도 이거를 제지당하지 않고 혼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권능 같은 거죠. 그런 권력을 갖게 된다면 이제 의견. 나는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난 친구를 놀리는 능력 같은 건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나의 의견을 내고 이유. 왜냐하면 이거 정당한 능력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뭐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놀릴 수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등등등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 마지막으로 내가 친구를 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도 뭐 친구의 기분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4단계 제시어를 주지 않으면 근데 좀 뒤죽박죽 쓰게 돼 있어요. 만약 내가 친구를 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난 그래도 안 쓸 거야. 안 쓸 거다. 왜냐하면 친구도 기분 나빠할 거고 나도 쓰면서 기분이 찝찝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릴 문장일 수도 있지만 4단계, 4단계로 잘 정리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를 한다면. 또 오레오 글쓰기를 한다면요. 네, 이것도 9월 3주차 했던 건데요. 3학년 친구들과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아이들에게 일부 문장을 주어주거나 빈칸으로 놔두면 글쓰기를 훨씬 더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글 쉽게 쓰는 방법 중에서 이제 글감을 어떻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글감을 주어면, 네, 오늘은 우리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써보자. 오늘은 운동회에 대해서 써보자. 등 이렇게 소재를 주신다면 어쩌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일을 한번 써보자. 라던가, 아니면 자유글을 써보자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감을 찾아보는 좀 찾기, 글감 찾기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글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다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글감을 이제 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렇게 제가 이제 네 권의 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많은 글쓰기, 글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하루 한 장 글쓰기 처방전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365일, 1년 동안 매일매일 써볼 수 있는 간략하고 재미있는 글쓰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였더라? 내가 뭐 만약에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다면 내일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재미있는 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장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는 금액대도 좀 낮더라고요. 금액대도 저렴하고 좀 어쨌든 좀 키워드를 줬어요. 창의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사회성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그리고 뭐 상상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키워드로 조금 세분하게 더 나누어지고 글쓰기 재료도 아주 재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글감을 제시해 주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책들을 또 참고해 보시면 아이들도 즐겁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감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뭘 써야 되지? 라고 글감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알려줄 핵심은 글감은 그쵸,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이걸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라는 것은 글감으로 적절하진 않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매일 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글감으로 선택했을 때 재미있게 쓸 수 있다,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써볼까, 얘들아? 필통을 열어보자. 필통 속에서 자, 바로 내 눈에 바로 첫 번째 눈 마주쳤던 바로 그것을 꺼내보자라던가 아니면 이 필통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 꺼내보자.
아니면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거 꺼내보자 등등. 이렇게 해서 필통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개 선택해서 글쓰기. 그리고 또 재미있는 방법으로는요.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자, 눈 감고 두 팔을 벌려봅시다. 그래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좀 이렇게 빨리 말고 천천히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돌려보자, 돌려보자 하다가 내 손에 콱 잡혔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착 잡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챕스틱을 잡혔어요. 이걸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나와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내 얼굴 소개하기, 내 얼굴은 아주 익숙하니까 내 이름에 대한 이야기하기, 오늘 급식 이야기하기 등 이렇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재미있게 정할 수도 있고 일상의 모든 것, 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 얼굴이나 내 성격 등등 내 생일 이렇게 모든 것이 글감이 될 수 있다.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막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놀이동산을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일상생활 속의 한 장면,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도 글쓰기 연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이제 사색문 쓰기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러니까 사생문이라는 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사물이든 동작이든 순간이든 그 모습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듯이 쓰는 글을 사생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내가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내가 글을 보고 있는데 그 현장이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글쓰기입니다. 예를 하나만 한 개만 들어볼게요. 예시 1번. 내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아주머니들에게 빨리 타세요라고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신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탔는데 그 좀 빨리빨리 타소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른다. 예, 그러니까는 아줌마들을 대할 때랑 아주머니들을 대할 때랑 할아버지를 대할 때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짧은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을 떠올리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사생문을 써보자.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주로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뭐 학원 가는 길에 있었던 일, 날씨와 관련된 일, 가는 길에 내가 보았던 거, 뭐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뭐 싸우고 있더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봤더니 친구가 아는 친구가 뭐 지나가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 등등 이렇게 아주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있었던 일, 또 나의 취미 생활 중 있었던 일 등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해요. 일기처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뭐 점심시간에 뭐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일기처럼 쓰는 친구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순간, 짧은 순간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감을 지도하는, 글감 찾는, 글감을 찾았을 때 글쓰기를 지도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쉽게 지도하는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관찰을 한다. 그래서 사실 위주, 외모 위주, 보이는 거, 외관 위주로 관찰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1단계. 2단계는 그것과 나의 경험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경험을 쓰는 거고 3단계는 그 경험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만의 특별한 감정을 붙여서 쓰면 멋진 글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혹은 필통을 딱 열었더니 노란색 연필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만히 관찰을 하는 거죠. 노란 육각형이네. 너 페인트가 좀 벗겨진 자국이 있네. 검은 글자 거기 원래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일부가 지워져 있네.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연필 심이 무뎌졌고 옆면에 꺾은 나뭇결은 어떤 모양이네. 뒤에 지우개가 달려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좀 많이 썼어. 그래서 회색으로 아주 더러워졌어. 그리고 몸통에 내 이니셜도 박아놨고
이빨 자국이 나 있어. 내가 언제 씹었을까, 얘를. 되게 긴장한 일이 있었나 봐. 그리고 한번 굴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오감을 활용해서. 2단계는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필이 나의 연필이니까 나와의 연결되는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오늘 수학 시험을 봐서 이 연필을 정성스럽게 깎았는데, 아, 심이 부러졌네. 이 마음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다시 또 매끄럽게 깎아서 가져가서, 심기일전에서 수학을 잘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써볼 수 있습니다. 감정 붙이기는요, 이런 모든 이제 이 연필의 외관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연필에게 어떤 감정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예시는 뒤에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글 쉽게 쓰는 방법까지, 자, 목차 1이죠. 목록 1번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 주제 걱정은 없어야 된다. 주제를 어떻게 잘 정하고 쉽게 정할 수 있고 좁혀갈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